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번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 지목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지목 볼게요. 지목. 그럼 이제 지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지목. 지목은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지금까지 지목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뭐 지목의 의, 뭐 지목의 정의, 그 다음에 지목 설정, 지목 설정의 기준 또는 지목 설정의 원칙, 세 번째는 지목의 구분, 네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나오면 90% 이상은 지목의 구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출제원이 1년 동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쉽게 갑시다 해가지고 내는 게 뭐다? 지목의 표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설정 기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지목의 의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28가지를 등록해 놨다. 그 말이고요. 설정 기준은 뭐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설정 원칙에서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알고 가야 될 이유가 이 지목 구분을 할 때 있잖아요. 지목 구분할 때 얘를 알고 있으면 지목 구분할 때 28가지를 나눌 때 조금 수월하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 필지에는요. 한 필지에는 반드시 지목은 뭐다?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걸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필지 내에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는 게 대부분 노란색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협소하게 조그맣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너무 협소할 경우에는 이 토지의 용도를 별개로 구분해서 두 필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주된 용도 내에 또는 주된 용도 안에 있는 이 필지는 별개의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가령 여기가 학교 시설물의 부지예요. 주된 용도가 학교 시설물의 부지인데 그 안에 교장 선생님 사택 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택 부지는 별도로 지목을 대로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학교 용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종교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법요, 뭐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뭐다? 종교 부지가 되겠죠. 종교 용지. 그럼 이제 종교 용지가 주된 용도인데 그 안에 스님들 잠도 자야 되잖아요. 스님들 잠자기 위한 숙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별도로 지목을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종교 용지로 지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즉, 주된 용도, 전체적으로 주된 용도가 과수원, 그 다음 목장용지, 그 다음 묘지. 주된 용도가 이거거든요. 지목이. 근데 그 안에 조그만하게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뭘로 해야 되는 거다? 과수원으로 해야 되고 목장용지로 해야 되고 묘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 원칙에 의하면. 근데 과수원 내에 목장용지 내에 묘지 내에 있는 이 주거용 사무실
주거용 또는 뭐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부지는 이때는 별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이 토지는 별도로 지목을 뭐로 줘라고 되어 있다? 대로 따로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게 이 세 가지 지목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별도의 뭐다? 별도로 뭘 준다? 지목을 따로 주지 주된 지목에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뭐다? 예외가 이 세 가지 지목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다. 요 세 가지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주된 용도 안에 있으면 종된 용도는 별도의 지목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주된 지목으로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자, 이게 불국사예요, 불국사. 경주 불국사 아시죠? 그럼 경주 불국사는 뭐다? 지목이 뭐겠다? 종교용지겠죠. 근데 불국사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잖아요. 그럼 석가탑이나 다보탑은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부지는 원칙인 사적지거든요. 근데 불국사 안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면 그때는 사적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종교용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게 벗어나는 게 몇 개가 있다? 세 개. 이거 세 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목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지목의 구분을 공부할 때는요. 이 28가지를 반드시 비교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 검토. 비교 검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각각의 비슷한 유형들의 지목들을 비교 검토해 줄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이거고 이럴 때는 이거다. 우리 과거에 했던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는 지목이 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읽으면 뭐다? 하천이 되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국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 과거 했던 건 복습해 보는 거예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일단 지목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라고요. 근데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교통 운수를 위하여 궤도, 역사, 공작창 이런 게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지목은 비교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요. 지목의 표기 방법은 정식 명칭과 뭐로 표기한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원칙은 두 문자로 표기한다고요. 두 문자. 두 문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머리 두자 써서 정식 명칭의 첫 번째 글자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차문자라면 두 번째 글자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몇 개가 있다? 네 개. 차장, 천, 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장, 천을 할 때 차가 뭐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네 가지는. 그렇게 해서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의 설정 기준 얘네들은 모의고사용으로는 나와요. 모의고사용으로.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나올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근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지목을 설정할 때는 일시적 사용 목적에 의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지목은 영속적 사용 목적에 의해서 지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가끔씩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지목에서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포스트잇 작성을 하라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걸 딱 해가지고 한 번에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거 암기되었나 안 됐나 자기 체크용, 자가 체크용으로는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 설정 기준,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된다면 지목은 몇 개로 해야 되니까
하나로 해야 되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 말은 종된 용도는 지목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용속성의 원칙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사용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올 게 뭐가 있나요? 예, 없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다? 지목의 구분,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목 구분할 때 우리가 과거에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비교해야 돼요? 전하고 뭐다? 답, 이거. 그러면 키워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비교해 놓고 그다음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부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전.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은 각각의 용도 있잖아요. 용도를 다 암기하면 좋은데 실제 다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묘목. 근데 이런 지문들은 한 번 정도는 봐야 돼요. 곡물이라든지 관상수, 모목, 당나무, 죽순 이런 애들을요. 물을 항상 고여놓고 식물을 키우면 다 썩어버려요. 이런 애들은. 근데 아래는 보세요.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데 같은 식물을 뭐한다? 재배하는데 벼, 연, 미나리, 왕골 이런 애들은 물이 항상 뭐다? 찰랑찰랑 고여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느낌 정도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에서는 항상 제가 어디 체크했나요? 자, 기억을 돌려봅시다. 답에서 어디 체크했습니까? 연하고 뭐다? 왕골 체크했죠. 연, 왕골이 재배가 되느냐, 뭐다? 자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생을 하게 되면 뭐다? 유지. 연, 왕골이 뭐가 되면 재배가 되면 답. 이렇게 또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전답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뭐다?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인데 거기에서 연, 왕골이 재배가 되면 답이지만 연, 왕골이 자생하면 뭐다? 유지. 이렇게 항상 비교되는 문구들은 비교해서 정리해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요. 또 계속 가볼게요. 과수원. 과수원. 이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또 하나 더 있죠. 뭐다? 묘지. 그죠? 그럼 얘네들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거 세트로 암기하는 거예요. 세트. 그럼 이쪽으로 봐봐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굳이 암기를 안 해도요. 아, 사과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배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이걸 묘지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뭐 수도용지라고 할 거예요? 양호장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읽는 순간보다 과수원 이제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지문 갖고는 정답 결정 잘 안 해요. 그럼 뭐 가지고 갈 거다? 과수원을 굳이 낸다면 뭐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로한다. 즉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이런 거 내지 않겠습니까? 목장용지 마찬가지예요.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여러분, 초지 뭐냐면 풀. 소, 뭐 이렇게 먹이려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가축.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다? 목장 용지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뭐다? 대.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지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묘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묘지. 자, 그 다음. 제가 이 임야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용도를 반드시 암기하라 했습니다. 제가 용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는 세 가지 지목의 용도는 꼭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뭐였다? 임야. 두 번째 유원지. 세 번째가 뭐다? 잡종지. 이 세 가지 지목은 반드시 용도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임야, 유원지,
잡종지, 크게 들어가는 용도들은요, 서로 섞어 놨을 때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여기까지 용도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암기하고 가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한 번 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중에서 하나를 읽잖아요. 잡종지에 싹 갖다 놔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꼭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광천지 암기할 때는요. 온수, 약수, 석유류. 여러분 광천지의 느낌이 어때요? 지하에서 막 펑펑 쏟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천지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자 이게 키워드가 뭐다? 용출되는 이 말하고, 그다음에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일정한 장소로 뭐하는, 운송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키워드라고요. 즉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된다 이라면 뭐다? 광천지거든요. 광천지. 근데 이걸 다른 곳으로 뭐하는, 운송하는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천지가 나오면 용출이냐 운송이냐 이 단어가 비교되는 단어라고요. 됐죠? 용출이면 뭐다? 광천지, 운송이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광천지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염전 볼게요. 염전은 따로 볼 게 없어요. 염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소금을 뭐한다? 채취한다. 이렇게 해요. 염전.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 가려면 어디 가면 돼요? 영종도로 오시면 됩니다. 영종도. 예, 영종도면 염전 체험장이 있어요. 체험장. 과거에 그게 바닥에 염전 많이 했었거든요. 체험할. 그 소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영종도 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소금을 채취한다. 딱 보는 순간 뭐다? 염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봐요. 다만 천일 제염 방식으로 안 한대. 소금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천일 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 끓여들어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이거는 뭐다? 공장 시설물의 부지니까 뭐다? 공장 용지가 되지 염전이라고 봐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염전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는 주거 사무실의 점포. 주거 사무실의 점포는 당연히 대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걸 암기해야 돼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거. 박물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뭐다? 대. 근데 아래 거는요.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택지조성공사라면 집 짓기 위한 거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게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거 정리하면 된다고요. 근데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정리할 때 제가 비교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죠. 이게 이제 지적법이란 거예요. 지적법. 예, 전혀 안 납니다. 뭘까?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여기서 뉘앙스가 비슷하다라고 했다고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지목이 뭐다? 유원지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요. 됐죠? 예, 됐어요. 자, 그 다음 공장용지 볼게요. 공장용지는 그냥 이거 보잖아. 공장 시설물의 부지예요. 공장 들어가잖아요, 공장. 그러니까 뭐다? 공장용지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아래 칸 볼래요? 1 및 2의 토지와, 자,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장 시설물의 부지, 와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구역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죠. 안에 있는 것은 별도의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 뭐다? 공장 용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있는 의료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지목은 뭐로 본다? 공장용지 이렇게 본다란 말이에요. 공장용지.
근데 의료시설 등의 부지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공장시설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병원 같은 거 그런 거는 뭐다? 공장 용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으면 뭐가 한다? 지목은 대가 된단 말이에요. 주거 사무실의 점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 용지. 학교 용지는 뭐다? 학교 교사와 이 말하면 당연히 뭐다? 학교 용지겠죠. 그다음 주차장 볼게요. 주차장은 뭐예요?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뭐다? 주차장이겠죠, 주차장. 주차하는 곳이니까.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이런 애들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설주차장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래에도 부설주차장 보이시나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금방.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데 다만 시설물 부지 어디에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얘만큼은 뭐로 본다? 주차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문에서 단순히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오면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목은 별도로 뭐로 준다? 주차장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부설주차장 이거 지문 키워드가 뭐다? 인근에 이거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주유소용지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유소용지 이것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주유소용지 그럼 여러분 주유소 가죠. 차 기름 넣으러 가잖아요. 그럼 주유소용지에서 파는 기름이 뭐가 있나요? 일단 휘발유, 뭐 경유, 등유, 석유 이런 거 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전기 자동차도 주유소 가서 넣어야 되죠. 뭐 넣어야 돼요? 전기 넣어야 되죠. 수소 자동차는요. 수소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LPG 가스차도 있죠. 그러면 어디 간다? 가스 주유소 가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는 기본적으로 석유 제품, 액화 석유 가스, 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판매를 위해서 설비를 갖춘 부지가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출제인이 잘 안 물어봐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거 물어본다고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주유소 용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 그러면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의 부지는요. 뭐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냐면 이 잡종지하고 비교해서 잘 나와요. 잡종지. 그럼 잡종지에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봐드릴게요.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뭐다? 잡종지가 아니라 뭐다? 주유소용지라는 거. 그럼 암기할 때 이거 기름 유자 딱 따가지고 저유소, 원유 저장소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창고 용지는요. 물건이 키워드인데 이 창고 용지는 또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잡종지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잡종지.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게 창고 용지예요. 근데 우리 용도 중에서 물건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와요. 잡종지에 가도 뭐다? 물건이란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물건에서 잡종지에 가서 또 한번 비교해서 체크해 드릴게요.
가보면 물건을 단순히 실내에 쌓아두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단순히 실내에 쌓아둔다. 그때는 뭐다? 잡종지고요.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용지. 그래서 그럼 이런 거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뭐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 잡종지를 한번 들여서 또 왔다 갔다 비교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도로 볼게요. 도로하고 또 뭐하고 철도 용지하고 이렇게 또 비교되셔야 된다고. 비교된다. 자, 도로를 보면 이게 한번 볼게요. 일반 공중에 교통 운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철도 용지도 보세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 말 나오면 일단 도로 아니면 뭐다? 철도 용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럼 이제 뒤에 걸 봐야 되겠죠.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이렇게. 그럼 뒤에 궤도, 역사, 공작창 이런 글자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이렇게 구분해 두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아, 일단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겠구나. 그럼 뒤에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이렇게 구분해 놓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1, 2, 3, 4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죠? 출제위원이 다음 아래의 용도 중에서 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도 요 네 가지를 뭐 한다? 암기해 둬야 되는데 이거 암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뭐겠다? 도로일 거거든요. 그게 암기한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거 제가 정리할 때 과거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고향 내려갈 때 휴게소에서 뭐다 우동, 김치볶음밥, 철판볶음밥 먹을 때 어디 위에서 먹는다? 도로 위에서 내가 김치볶음밥 먹는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뭐다? 도로 이거 잡아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요 지문만 따로 암기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도로가 나오면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제방은 방자에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제방은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그래서 제방 나오면 방방방방 암기하면 된다고요. 방방방방 이렇게. 그러면 하천. 이제 하천은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아래에 나오는 뭐다? 국어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뭐가 나오느냐? 토지가 나오면 뭐다? 하천. 그죠? 넘겨보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나오면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뭐다? 국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는 가지고는 하천인지 국어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예상되는 토지 나오면 뭐다?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국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서는 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둑을 조심해야 돼요. 둑. 우리가 둑 이렇게 하면 꼭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방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인공적인 둑은 제방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다? 꼭 제방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제방은 뭐라고 암기했나요? 방방방방이라는 거죠. 방사제, 방파제, 방조제 무조건 방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방방방을 내고 제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당연히 제방이야 체크하거든요. 근데 인공적인 둑을 내놓고 제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대부분 수험생은 교육을 하면 가우뚱 정도는 한 번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인 둑은 뭐가 아니다. 제방이 아니다라고 일단 같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유지에서는 이거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연왕골이 뭐하는? 자생하는. 그러면 연하고 왕골이 재배가 되면 뭐였다? 답. 그죠? 자생하면 유지. 그거 하나 비교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는 암기된 거고. 자, 유지의 키워드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다. 물이 저장되어 있다. 고여 있다. 그 말은 흐르지 아니하고 고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유지인데 물이 고여 있다. 저장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호수 이런 거잖아요. 연못, 댐 이런 거. 그러니까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물이 고여 있다. 그러니까 지목이 뭐다? 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양어장. 여러분 양어장이 뭐예요? 뭐 고기 양식 같은 거. 근데 고기 양식을 대부분 바다에서 많이 하던가요? 육지에서 많이 하던가요? 바다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거는 뭐다? 육상이냐 해상이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양어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뭐다? 바다에서 고기 키우는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수산 생물의 양식과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요. 바다에는 지목이 없어요. 왜? 지목은 뭐다?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이 붙지 바다는 지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이냐 해상이냐 요것만 좀 조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인공으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이것 딱 나오는 순간 양어장인 줄 알 수가 있고 키워드는 육상이냐 뭐다? 해상이냐. 그럼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이렇게 나오면 지목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양어장으로 한다라면 그렇지 하고 동그라미 딱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시면 되고 수도용지는요.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뭐다? 수가 뭐다? 수도용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수도용지 이렇게요. 공원 따로 암기할 게 없어요. 공원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뭐다? 공원인 거예요. 그냥 공원. 그러면 채용용지. 자, 채용용지 보시면 채용용지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이거. 체육활동. 그럼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애들은 다 뭐로 가면 된다? 체육용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유장 다 뭐다?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사용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승마장하고 뭐는 경륜장은 좀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마장하고 경륜장은요, 뭐하고 비교해야 되느냐면, 뭐하고 비교하냐면, 경마장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경마장. 경마장은 지목이 뭐다? 유원지거든요. 그러니까 승마장, 경륜장을 싹 빼버리고 뭘 집어넣으면 경마장을 집어넣어 버리면 지목이 아주 매끄럽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채용용지인데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보는데 다만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은 다 뭐로 가야 되는데 체육용지로 가야 되는데 영속성과 독립성이 뭐하다? 미흡하다라면 이때는 체육용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자, 골프 연습장. 여러분 만약에 골프 연습장 요즘은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할 때 보면 뭐랍니까? 그게 뭐 무슨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여가 할 수 있는데 뭐 있죠? 예. 거기 보면 스크린 골프장 대부분 연습장 다 만들어 놓죠. 그렇다 해서 그 부분만 뭐다 채용용지다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지목은 그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영속성이 뭐하다?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애들 다 이렇게 보면 왠지 뭐한다 체육시설처럼 느껴지는데 영속성과 독립성이 뭐하면 미흡하면 채용용지에서 뭐해라 제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유원지. 자, 유원지는 제가 용도 반드시 다 암기해야 돼요. 그 유원지 용도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건 일단 암기되어 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하고 비교했죠? 그쵸? 우리는 기억이 3초 이상이 안 간다, 그죠?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극장, 문화시설은 뭐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항상 비교가 되어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비교가 돼요. 자, 그리고 경마장 이거 딱 보면 비교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금방 했다.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 뉘앙스가 비슷하잖아요. 승마장하고 뭐는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인데, 그죠?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그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일단 정리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수영장.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수영장은 꼭 체육시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수영장을 딱 생각하면 체육시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때 이 수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아이들 물놀이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놀이터. 그래서 수영장은 뭐다? 유원지예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수영장의 어떤 느낌은요. 이거예요. 실내체육관이에요. 실내체육관. 실내 안에 뭐다 체육관 안에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해가지고 박태환이가 막 그거 수영해가지고 금메달 딸 때 그거는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 체육관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때 수영장은 애들 뭐 한다? 물놀이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애들 키울 때 우리끼리 막 놀러 가면 애들 야, 저 가서 놀아. 물장구 치면서 놀아. 그냥 튜브 하나 던져주고 가서 놀아 하라잖아요. 신나게 놀고 우리끼리는 뭐 하고 그죠? 그거 하고 그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하잖아. 예. 그 느낌의 어린이 물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암기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은 꼭 어디에 집어넣으면 예쁘냐? 체육용지에 집어넣으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조심해란 말이에요. 체육용지가 아니라 뭐다? 유원지라는 거. 유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섯 개 암기되잖아요. 그럼 네 개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어디까지? 야영장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9가지의 용도가 암기되잖아요. 그럼 암기될 때 유원장 용도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뭔데? 체육용지인데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수영장은 꼭 체육용지 같은데 아이들 물놀이터니까 뭐다? 유원지. 그럼 이렇게 다섯 개 딱 해놓고 나머지 네 가지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정리해 두시라고요. 됐죠? 예. 야영장도 사실은 조금 유추해 보면 이게 유원지는 이게 뭐라고 해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 차박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휴양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무튼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야영장까지 꼭 암기해 두시라고요. 제가 만약에 출전을 들어가면 저는 이 유원지 한번 내볼 것 같아요. 어떻게 낼 거냐면 근데 정말 그런 게 톡 튀어나온다. 제가 그냥 툭 던지는 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냥 이야기하면서 도로는 지목이 딱 용도가 4개니까 딱 내기 좋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로는 1, 2, 3, 4가 딱 내기가 좋죠. 그러면 도로인 것 찾아라 할까요? 도로 아닌 것 찾아라 할까요? 하면서 농담삼아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지에 나왔어. 어,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딱 내기 좋은 게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것도 따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령상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 중 유원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고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잡종지도 좀 집어넣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막 집어넣고 채용용지도 좀 비슷한 거 집어넣고 딱 넣고 찾아봐라 하면 답답하거든요. 몇 개인가. 진짜 답답해요. 예. 근데 나온다. 그래서 유원지는 다 암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하고 비교하자?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렇게 비교가 돼, 암기가 돼. 그다음에 수영장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들 물장구 치는 느낌. 수영장. 자, 그다음에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뭐다? 채용용지인데 경마장은 뭐한다? 유원지 이렇게 해요. 그죠? 여러분 경마장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말 타고 달립니까? 안 달리죠. 보잖아요. 배팅하고 보잖아. 근데 승마장은 직접 말 탑니까? 경륜장도 직접 사람이 탑니까? 네, 뭐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이 승마장하고 있잖아요. 경륜장은 대한체육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체육용지예요. 경마장은요. 마사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유원지고 유원지. 예. 그런 느낌으로 꼭 좀 정리해 두세요. 그래요. 그럼 종교용지에서는요. 종교의식이잖아요. 종교의식. 그러니까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자, 교회 사찰까지는 있잖아요. 종교용지의 색채가 물씬 풍겨나요. 근데 얘 있잖아요. 향교. 향교는 종교용지의 느낌보다는 있잖아요. 뭐에 가깝다? 사적지의 느낌이 좀 가까워요. 향교는. 그래서 향교는 사적지에 집어넣으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향교를 조심해야 돼요. 향교는 꼭 뭐처럼 보인다? 문화재처럼 보이거든요. 문화재. 향교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제가 둘째님이면 향교를 아래 싹 집어넣어 버리죠. 여기 틀리게 하죠. 그래서 왠지 느낌상 그게 조금 출제는 또 제가 느끼는 거하고 감정하고 비슷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아 이런 지문은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대비해서 내면 되겠다. 뭐 출제도 충분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사적지는 문화재예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로 보존해 구획된 토지를 사적지라는데 또 다만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국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학교라면 학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학교 용지라는 거죠. 그죠? 에 있는, 여기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한다. 그럼 학교 안에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된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별도로 사적지로 해야 한다. 학교 용지로 해야 한다. 학교 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 용지. 그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만약에 공원이에요. 이게 공원.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으면 뭐 한다? 공원이라고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게 어렵나? 아니 종교 용지 안에 불국사 안에 다보탑 있으면 뭐 한다? 종교 용지지 이걸 사적지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등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으면 봐봐요. 유적, 봐봐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사적지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 있으면 학교 안에 있으면 또 어디에 공원 안에 있으면 또 어디에 종교용지 안에 뭐 한다?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에는 별도의 지목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별개의 지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알고 있으면
암기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된 용도 안에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문화재를 하나 한 100억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 마당에 딱 앉혀놓으면 그 지목이 대가 되지, 그게 여러분 토지가 사직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가축을 키우는 축사 등의 부지는 뭐예요? 가축을 키우는 축사는 목장용지잖아, 목장용지. 근데 촌에 가면 요즘은 많이 없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축사는 무조건 있었다. 소 키우는 축사 있었고 돼지 키우는 축사, 그다음에 닭 키우는 축사는 꼭 있었거든. 그럼 제 어릴 때 그 있으면 그게 소 2마리 키우고 돼지는 좀 여러 마리 좀 키우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집 마당에 그 조그맣게 축사 만들어 키운다고 해서 우리 집이 뭐 한다? 목장 용지에서 내가 자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러면 지목은 뭐다? 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 다음,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당연히 묘지겠지, 뭐.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묘지공원. 우리가 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은요, 다 공원이에요, 공원. 근데 묘지공원은 뭐다, 지목이? 묘지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묘지공원. 그 묘지공원은 공원으로 지목을 결정한다라면 뭐다? X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지공원은 뭐다? 공원 이렇게 하면 X 뭐다? 묘지. 이거 조심. 자, 근데 또 묘지 이거 또 보세요. 봉안시설 뭐예요? 봉안시설. 납골당 말하는 거예요. 납골당. 네, 납골당. 그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데, 근데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해라? 대. 그래서 아까 전에 3가지. 어디에? 과수원 내에 있는, 목장용지 내에 있는, 또 묘지 내에 있는 이 3가지는 꼭 암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에 있는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목을 뭐로 결정한다? 대로, 별도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학교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으면 지목이 대다, 학교 용지다. 학교 용지란 말이에요. 종교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도 지목은 뭐다? 종교 용지지 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지목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만 뭐로 본다? 대로 해서 별개의 필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 왔죠. 자, 잡종지. 다음의 토지. 자, 다음의 토지가 이거죠. 1, 2, 3, 4, 5, 6. 잡종지 역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잡종지 암기하는 거는 어떻게 암기하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목이 총 28가지인데 전부터 해서 묘지까지 지금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럼 묘지까지는 자주 보다 보니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비교해서.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암기 안 한 애들이 있잖아요. 다 잡종지예요. 그러면 묘지까지만 정리 잘 되면 나머지는 나오면 용도가 다 뭐다? 잡종지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비교되는 거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이게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이게 물건 한번 나왔죠. 물건이 창고 용지에서도 나왔거든요. 창고 용지에서의 물건은 뭐냐면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다? 창고 용지고, 그냥 물건을 실내에 쌓아둔다. 그러면 뭐다? 잡종지.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뭐다? 잡종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보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잡종지인데 위에는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앞에 단서가 붙잖아요. 뭐다? 원상회복을 뭐로? 조건으로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얘는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비교되잖아. 이렇게 위에 거하고 비교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다?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다. 이때는 뭐다?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다, 흙을 파낸다 이렇게 나오면 잡종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교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U자 보이죠?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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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뭐하고? 주유소 용지에서 제가 원유 저장소, 저유소, 원유 저장소, 유유 들어가잖아. 그때는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지목이 뭐였다? 주유소 용지인데 여기 보니까 송유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뭐다? 잡종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송유 요 싹 지우고 느낌이 딱 좋다고 보세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저유소 이렇게 딱 내면 여기까지는 뭐다? 잡종지인데 저유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라고요. 그렇게 내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비단 제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출제위원이 정말 지목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한번 너무나 지금까지는 평이하게 냈거든요. 그럼 출제위원이 한번 어렵게 내보자 하면 딱 멘트가 좋아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저유소, 소로 가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라. 반드시 저유소 또 원유 저장소 딱 좋잖아. 얘네들은 지목이 뭐다? 그렇죠. 주유소 용지라는 거 꼭 비교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지문들은요, 그 다음 지문들은 저를 볼게요. 그 다음 지문들은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러니까 묘지에서 용도 정리한 거 빼고는 이제 아래 다 가면 되거든요. 가면 되는데, 3번 지문을 보면 좀 차와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돼 있잖아요. 자동차. 그럼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가 떠오르기 쉽냐면 주차장이 떠오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는 뭐하고 좀 비교해라. 주차장하고 좀 비교해서 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얘는요. 꼭 뭐 같은 느낌도 드느냐면 도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대부분 뭐한다? 도로에 뭐한다? 인접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또 도로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애들은 다 어디로 가자? 잡종지로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주차한다. 그거는 뭐다? 주차장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빼고 뭐다? 자동차와 관련되는 거는 다 뭐로 가면 된다? 주차장으로, 잡종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체크 안 된 애들은요, 한번 볼게요. 체크 안 된 특징을 볼게요. 공통점. 야외시장, 공동의물,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처리장.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나의 토지 옆에 있으면, 우와, 즐거워의 느낌입니까? 조금 아닌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닌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혐오 같은 느낌. 혐오 시설은 아닌데 좀 그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즉, 내 토지 가까이 있으면 별로야 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 각각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서 눈에 익숙하게 익히라는 거예요. 익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선생님, 야외시장은 별로 혐오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야외시장 하면 그쵸? 생기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365일 옆에서 그죠? 양말 5장 3,000원, 사수 3,000원, 팬티 합쳐가지고 2,000원 맨날 두드려 보세요. 꽈배기 줄들만 가지고 오늘 특가 세일 300원 이러면 시커서 못 살아요. 공동물 좀 운치가 있고 공동물. 그런데 밤에 소리 웅 소리 나고 여름에 맨날 새벽 2시에 누가 물세 아낀다고 와가지고 바가지 끌어가지고 샤워하고 가고 이러면 그것도 시끄러워요. 공항시설, 항만시설, 비행기 타러 갈 때, 배 타러 갈 때 비행기와 배를 갖다가 우리가 365일 중에 몇 번 타러 갑니까? 거의 안 타는 해도 많잖아요. 있으면 편리할 거는 같은데 맨날 백고동 소리 웅웅 울리고 물론 그걸 또 감정적으로는 운치 쌓인 거였지만 365일 매일 새벽마다 백고동 소리 들어보세요. 미치죠. 365일 비행기 이착륙하는 소리 들으면 미친다고요. 가끔씩 비행기가 뜨면 누군가는 떠나가고 있구나.
누군가는 꿈을 찾아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운치에 젖을 수 있지만 맨날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도축장. 가끔씩은 좋아. 소를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도축하고 나서 바로 가서 뭐 부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부산물도 좀 받아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맨날 소 잡으면 꽥꽥 소리 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봉투 한번 아끼려고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아,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지. 아, 이런 애들이 다 잡종지여서 그 느낌 받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야외시장, 공동물,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청장, 오물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정도는 오물처리는 버릴 수는 있지만 냄새 죽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암기해 두시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하면 암기하기가 좀 수월하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이 28가지가 정리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맞춰버리죠 뭐. 예. 원래 조금 양이 많아서 좀 쉬었다가 문제 풀까 했는데 그냥 바로 예, 끝내버리죠. 예, 그래요. 원래 지목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내고 문제 풀고 시간으로는 3교시까지 이렇게 하려는데 보니까 여러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자, 가볼게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암기했다? 대장, 그죠? 대장에는 뭐로? 정식 명칭으로.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뭐라고 암기했다? 지적도면. 그럼 도면에 등록할 때는 뭐로? 부호.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목을 표기할 때는 대장에는 어떻게?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어떻게? 부호로. 그럼 지목의 표기 보는 거예요, 이제. 지목의 표기 보면 지목 전답과 수원 이 앞에 있는 지목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다? 정식 명칭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시킬 때는 지목을 등록시킬 때는 어디에 대장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다 한다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도면에 할 때는 이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과, 목, 임, 광, 염, 대, 전, 답 다 첫 글자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공장 용지는 첫 글자가 아니라 뭐다? 두 번째 글자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주차장도 두 번째 글자 쓰고 있죠. 그러면 하천도 두 번째 글자 쓰고 있잖아요. 유원지도 두 번째 글자. 그러면 지목 28가지 중에서 몇 개? 4개만 따로 암기하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차장, 천원. 차장님에게 버스비 얼마 낸다? 1,000원 낸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 지문은 막상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시험을 칠 때는요. 옆에 항상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아, 그래야 실수를 잘 안 해요. 실수. 되겠죠? 예,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시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갈게요. 예.